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춘천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월 15일에 주셨던 FNS테크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넷게임즈 약 일주일 만에 18% 넘는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RS 오토메이션 17% 넘는 수익률 자랑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같은 날 주셨던 두 가지의 종목이 벌써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1월 8일에 주셨던 KPX 생명과학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월 8일에 주셨던 SG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푸드나무 16%, 한네트 14%, 현대상사 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푸드나무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3위에는 넷게임즈, 2위에는 디지털대성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추천해 주셨고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덱스터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24%입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환 팀장이 추천을 해준 넷게임즈 18% 넘는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추천드린 넷게임즈가 이제 추천하고 좀 바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인데요. 넷게임즈는 이제 히트와 오버히트를 성공시킨 게임사인데 지난해 6월에 1회 주주였던 넥슨코리아가 지분 29.7%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율이 약 47.6%에 달하기 때문에 넥슨 매각 추진에 따른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동사가 재차 크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넥슨 매각 흥행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텐센트가 골드만삭스를 좀 자문사로 선정하면서 넥스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를 했고요. 텐센트 외에 이제 글로벌, KKR TPG에 이어서 칼라이, MBK 파트너스 등 글로벌 사모펀드 투자 펀드들도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의 주가가 이제 실제 개별 기업의 상승 모멘텀과 다르게 대중의 관심으로 좀 과하게 슈팅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례에서 본 것 같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생기면 수급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되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해 드리겠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혹시 보실 거라면 목표가는 13,000원 선, 익절가는 1,500원 선 이탈 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환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배럴입니다. 자, 배럴은 이제 2014년에 설립된 워터스포츠 애슬레저 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인 이제 래시가드는 2016년부터 국내 점유율의 1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판매 채널 다각화로 인한 성장성 확대 가능성과 어제 이제 문체부에서 발표한 이제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동사는 이제 경쟁사 대비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기존 이제 실내 수영복에서보다 이제 좀 캐주얼한 래시가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 변화를 바탕으로 래시가드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 이제 남성 및 키즈 제품의 매출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 액세서리와 이제 화장품 등 이제 신제품 출시로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제 롯데 온라인 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채널별 이제 균등한 매출 성장을 좀 달성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6월에는 이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 진출을 시작으로 이제 타오바오, 정동, VIP닷컴 등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모두 진출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에는 이제 중국 심천 1위 백화점인 마오예 백화점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중국 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추가 매출 성장을 좀 견인을 했고요. 이러한 결과로 이제 2018년 매출은 4분기 실적 발표 시 이제 전년 비해서 이제 40%에 이르는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추가적으로 물류창고 매입을 통해서 임대료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서 자사 이제 물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제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확대가 실현될 전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문체부에서 3차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제 올해부터 5년간 이제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의 규모를 확대를 해서 2017년 기준 약 75조 원에서
2023년에는 이제 95조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적인 이제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시장 확대 및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6개월여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선, 손절가는 10,000원 부근 이탈시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옵티팜인데요. 옵티팜은 이제 VLP, 즉 이제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백신과 이종 장기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이제 캐시카우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좀 보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상장사인 이지바이오의 자회사고요. 이지바이오 그룹은 양돈 및 이제 양계장을 다수 확보하면서 축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동물 진단센터 사업은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동물 진단 사업 분야의 시장 점유율의 1위인 기업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이제 대부분 동물 질병 진단과 동물 약품에서 발생이 되는데 동물 질병 진단은 이제 평가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동사는 국가에서 가축 질병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즉 병성 감정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 건수는 이제 2017년에는 연간 이제 8,656건에서 2018년에는 지금 연간 10,000건 이상일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지바이오의 자회사로서 이제 계열 농장을 전국 거래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동물 질병 관련된 매출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는 CJ 제일재단과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해외 진단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이제 해외 수출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가축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이제 대체하는 세균의 이제 바이러스인 박테리오 파지 상품을 377건이나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동물 유래 이제 박테리오 파지 분리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동물용 항생제 이제 옵티케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올해 이제 필리핀과 태국에도 시판 허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차세대 VLP 백신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VLP 기반의 인체용 HPV 예방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는 이제 동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종 장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각막 최소 3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 동력 또한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수급적으로는 최근 이제 농촌진흥청이 이제 이종 장기용 개발 돼지 공개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한 바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4분기에 이제 신규 상장한 주식인 만큼 매물대가 이제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나 수급이 부각된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이유를 일단 1차 목표가는 12,500원 선에서 13,000원 선, 손절가는 10,0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링크제네시스인데요.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생산 정보 및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스마트 공장 확대 정책 수혜 가능성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형 매출 외에 이제 2차 전지향 매출 등 사업 다각화를 좀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동사의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생산 정보 및 이제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는데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자동화 공정을 제어하는 이제 IT 솔루션으로 주 고객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이고 그리고 시스템 검증 자동화 분야 같은 경우에 주 고객은 완성차, 차량용 전장 부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필수적인 상황이고 동사는 이제 해당 분야의 1위 업체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동사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시장 출시 전 필수적으로 반복적인 신뢰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최근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제 외형을 유지하면서 2차 전지향 매출도 발생하고 사업 다각화를 좀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올해는
기존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와 신규 사업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이제 외국인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12월 말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전장에 이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정적인 가격권에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현재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1차 목표가는 이제 8,500원 선을 좀 잡고 움직여 주시고 손절가는 이제 7,000원 부근 좀 단기적으로 좀 7,000원 부근 잡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배럴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판매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약 한 달 동안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만나본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CJ 제일제당과의 협력을 짚어주셨고 또 2022년부터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공장 확대 정책 수혜 가능성과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제철입니다. 어제 철강주가 대부분 강세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한국산 철강의 고율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씩 빠집니다. 현대제철 거의 2% 가깝게 빠지고 있는데 정지환 팀장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일까지 철강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했고,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미 국제무역법원에서 한국산 철강 이제 반덤핑 관세가 부당 판결에 좀 나온다는 보이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금일은 이제 좀 약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제 지난 14일에 이제 홈페이지 한국철강업체인 넥스틸 그리고 현대제철, 휴스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등이 상무부에 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이 좀 부당하다고 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는 상무부에 이제 특별 시장 상황의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를 또 재산정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좀 전해지면서 이에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이제 고효율 관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와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 연초 이제 성수기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이제 주가는 바닥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고객사인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높은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고, 이후 이제 있을 차 강판 가격 협상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특수강 본강 부분, 흑자 전환 및 자동차 업황 개선 등 개별적인 좀 변화 요인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올레드 장비 재평가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플렉서블 올레드가 현재 좀 곽강을 받고 있죠. 정지환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익 IPS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OLED 장비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에 좀 반등세를 보이다가 이제 금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 전일 이제 한 증권사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2018년 카펙스를 저점으로 19년, 20년까지 이어지는 SDC의 OLED 그리고 카펙스 증가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멀티플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DC가 올해 4월부터 좀 LCD 라인을 총 이제 125K를 셧다운 시작하면서 퀀텀다 OLED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투자 플랜이 좀 가시화가 되고, YOCTA 전환 장비 발주와 폴더블 출시가 좀 맞물리면서 OLED에 대한 그림이 올해 중반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또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구미 P5, P6 공장에 일부 남아있는 5, 6세대 이제 IT용 LCD 생산 설비를 올해 안으로 좀 매각하고 OLED와 LCD 병행 생산이 가능한 9세대 하이브리드 설비를 좀 구축할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제 12일 원익 테락세미콘과 흡수합병을 하기로 승인이 난 상태로 반도체 증착 장비 비중이 높은 원익 IPS와 디스플레이 열 처리 장비 비중이 높은 원익 테락세미콘의 합병으로 유사업종 기업 간의 통합을 통해서 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디램 투자 숙소 및 이제 지연과 그에 따른 이제 장비 업체 실적 우려감으로 동사의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50% 정도 수준에 하락하였지만 이는 이제 재무적으로도 좀 과도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황과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접근해 보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I죠. 이 31,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7년 1인당 GNI는 29,745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2만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10년 만에 이제 다시 3만 달러까지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